안녕하세요.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즐겨 먹는 과일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과.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모래 열매네요. 좀 의아하죠? 모래라니. 찾아보니 사과를 자른 단면 혹은 사과즙을 보면 입자가 모래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때 먹었던 사과는 약간 꺼끌거리는 느낌이 더 많이 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또 한자 사를 보면 적을 소자에 물수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즙이 많은 사과를 표현하기에 참으로 적합한 한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 한자로는 이라고 하죠. 이화여대 할 때 그 이입니다. 이화는 배꽃이죠. 배의 정확한 어원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검색 결과 가장 그럴듯한 추정 이론을 보자면 이거 좀 단계가 복잡합니다. 총 8단계예요.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배나무는 장미과의 나무이다. 현재의 계량종 배나무는 가시가 없다. 허나 돌배나무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볼 때 옛날에는 배나무에 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 일본어로 장미는 바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가시의 어원은 바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가시를 바라라고 부르던 말이 바라, 바리, 바이, 배.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 배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해본다. 이상입니다. 일본은 장미를 바라로 부르면서 아직 그 고유어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바리라는 단어를 아직 가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가시투성이의 바리과 고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금바리, 자바리, 북바리, 도도바리 같은 것들이요. 다음은 감. 한자로는 시, 감나무 시입니다. 홍시, 연시 이렇게 사용하죠. 감의 어원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고엽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감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매우 떫어 감나무와 젖붙이기용으로 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둘이 비교해서 큼은 감이 되고 작다는 뜻의 꼬마 뒤에 어미가 붙어 고염이 되었다는데 좀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감쪽 같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감이 우리가 먹는 바로 이 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엽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 감나무와 젖붙이기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드린 그 나무입니다. 감나무와 고엽나무를 젖붙이는 것을 감접이라고 하는데 접을 붙인 다음 해에 보면 접을 붙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것을 감접을 붙인 것처럼 흔적이 없는 상태라 해서 감접 같다라 표현하게 되었고 이게 발음이 변하여 오늘날 감쪽 같다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감을 말린 곶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다의 옛말인 곶다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꽂은 감이 되겠네요. 꼬챙이에 꽂은 곶감. 요새는 보기가 힘드네요. 다음은 포도. 한자는 포도포, 포도도. 간혹 순우리말이라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한자어입니다. 다음은 딸기, 순우리말입니다. 어원을 알아봤는데 이것도 참 복잡한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정말 간단히 소개하자면 딸기 겉에 작은 씨가 많이 붙어있죠. 이 씨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달에 명사 파생접사 기가 붙은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을 기약하고요. 결론적으로 달기가 어느 순간 초성의 된소리와 현상으로 딸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어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순우리말 복시형에 꽃 화자가 붙어 복시형화가 되고 이게 점점 변해서 오늘날 복숭아가 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자로는 도라 하고 백도, 황도 등을 말할 때 사용하죠. 흰 복숭아, 노란 복숭아. 그리고 자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복숭아죠. 또 천도 복숭아라는 게 있죠. 천도, 하늘 복숭아라는 뜻이네요. 그만큼 맛이 좋고 영양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일반 복숭아보다 뛰어나게 맛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왕모 전설이나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먹었다는 복숭아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귤. 이것도 순우리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자어입니다. 혹시 낑깡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가끔씩은 먹었는데 요새는 마트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낑깡은 금귤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귤을 밀감이라고도 부르는데 밀감은 일본식으로 밑강, 금귤, 곧 금감은 일본식으로 낑깡. 다음은 수박. 수박이 물기도 많고 영어로도 워터멜론이라서 왠지 수박할 때 숫자가 물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박은 옛부터 쓰여온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순우리말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순우리말이라는 말 자체가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앞에 순자가 한자 순입니다. 순수하다 할 때 그 순이요. 한자도 우리말의 일부라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우리말이라 함은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뭔가 좀 찜찜할 때가 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참외.
참과 오이가 합쳐진 말 참오이가 오늘날 참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은 참이슬 할 때 그 참인데요. 한자로는 진이죠. 참이슬, 진로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참외는 진짜 오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오이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참외랑 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앵두. 한자로 읽어보면 앵도네요. 앵두도 자두처럼 도가 두로 변한 단어인 듯 합니다. 앵두앵 복숭아 도. 다음은 석류. 돌석, 석류나무, 류. 왜 돌석자가 붙는지 이유는 못 찾았지만 겉이 비교적 단단해서 붙은 말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석류의 류자는 수류탄의 류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수류탄이 석류에서 따온 거죠. 초기의 수류탄 디자인이 석류와 닮았었다고 합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에는 알갱이들이 들어있고 흥미로운 건 프랑스, 스페인 등을 비롯한 서구권 나라에서도 석류와 수류탄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4대 차왕입니다. 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유자, 매실, 대추, 모과. 제일 먼저 유자. 유자유, 아들자. 딱히 설명할 만한 건 없는데 한자 아들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유자, 구기자처럼 아들자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뜻이라 제가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열매자로도 쓰이는 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 매화나무 매, 열매실. 이것도 한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추. 검색을 통해 나온 문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네요. 언어학적으로 순 우리말 같지만 한자어 대조가 변한 귀화어다. 대조 역시 대추와 같은 말로 아직까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차왕 모과. 한자를 읽어보면 목과인데 활음조 현상, 즉 발음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모과라 읽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구기자. 한자는 구기자구, 구기자기. 제가 정한 4대 차왕에서 아쉽게 탈락한 과일입니다. 다음은 무화과.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꽃이 없는 열매가 되는데 찾아보니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 속의 먹는 부분이 꽃이다 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꽃을 먹고 있었네요. 다음은 복분자. 뒤집힐 복 그리고 동이분. 여기서 동이는 우리가 양동이 할 때 쓰는 그 동이입니다. 양동이는 서양 플러스 동이, 즉 서양 항아리 정도 되는 거죠. 어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뒤집힌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복분이다 라는 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소변을 보면 요강이 뒤집혀질 정도다 해서 복분이다 라는 썰이죠. 워낙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열매니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썰입니다. 다음은 자몽. 자몽은 영어로 자몽이 아니죠. 그레이프루트입니다. 그럼 자몽은 우리말이냐? 그것도 아닌 듯 합니다. 이것도 몇 쿠션을 거쳐야 하는 얘기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몽은 자메이카산 오렌지와 동남아시아산 포멜로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포르투갈에서는 이 포멜로를 잠보아라 불렀고 당시 이 교배종이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일본은 이 과일을 잠봉이라 불렀고 현재 일본에서는 자봉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오늘날 자몽이 된 거고요. 그럼 자몽은 어느 나라 단어인 거죠? 어쨌든 자몽 관련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자몽이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이므로 그레이프 프루트로 바꿔 쓰도록 하고 있지만 항상 그렇듯이 무시받고 있다. 이상 과일 이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 바라며 댓글로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발이었습니다.